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1번 중에서도 바로 2번은 안 할 거고요. 문자 3개씩 3개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안 하고 문자 2개씩 2개 연립 1차 방정식 요거 바로 1번만 해볼 거예요. 그쵸. 이거를 참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은 가감법도 아니고 대입법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문자 소거에 있습니다. 가감법을 하시든 대입법을 하시든 중요한 거는 연산을 한 이후에 문자가 소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x를 없애려면, 즉 x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으면 위에 식에다가는 4를 아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시고, 만약에 y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으면 위에 식에다가는 5를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핵심은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뭘 할까요? y를 날릴까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는 5를 곱하죠. 그러면 15x-10y는 35가 되는 거.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할 거니까 2를 곱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을 빼면 7x는 7이 되면서 x는 1이 되겠고요. 그럼 x에다가 1을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 집어넣어 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라는 건데 얘를 가지고 두 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쌍의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3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더 많았었는데 어쨌든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쉬운 뭐냐면은 1차와 2차의 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에는 여기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학교에서는 여전히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첫 번째 유형이 1차와 2차의 연립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2차와 2차의 연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세 번째 유형은 1차, 2차, 2차, 2차 그러니까 2차, 3차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2차와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쌤요 두 번째 거랑 요 세 번째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쵸? 자, 근데 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거에서는 는 0이 들어간 식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는 는 0이 아니라 뭐 는 3, 는 4 뭐 이런 식으로 는 0이 포함된 식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도 세 번째 유형도 모두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두 번째 유형은 2차 중에서도 는 0이 들어가 있는 식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유형은 는 0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구분은 일단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1번 유형은 1차, 2차의 연립이고요. 2번 유형은 2차,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는 0이 들어가 있다.
3번 유형은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능력이 없다. 자, 유형 구분을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요. 유형 구분이 되었다라면 이제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끌어보시면 되겠죠. 자, 1차, 2차의 풀이법은 그냥 대입법이에요. 그냥 대입하시면 답 나와요. 근데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1차식을 좀 변형을 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당원,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공통의 근, 따라서 교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방법, 푸는 방법, 그러니까 유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유형 공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알아보는 것. 유형을 알아보는 것. 유형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각각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 요 유형을 이 문제 풀이법으로 풀면 안 풀리겠죠. 이 유형을 이 문제 풀이법으로 풀면 안 풀리죠.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유형, 1차와 2차의 연립의 풀이는 대입,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에서 2차에서 능형이 만들어지면 얘를 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능형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유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유형은 2차의 연립이면서 능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능형이 붙어있는 식을 뭘 했을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면 2번 유형이 아니라 3번 유형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차식이 1차식 2개로 찢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x가 구해지게 되면서 1차식 2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1차식 2개가 만들어지고 2차식이 아직까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푼다? 대입.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푼다? 대입.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차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1차, 2차의 연립, 즉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번 유형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1번 유형으로 넘어가면서 1번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2차인데 능형이 없는 경우에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와 2차를 소거할 수 없는 경우.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 두 개의 식에서 2차를 소거할 수 있다라면 내려오면 몇 차가 내려올 거냐면 2차 소거했으니까 1차가 내려오겠죠. 그럼 1차가 만들어졌으니까 뭘 할 거다? 대입을 할 거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1차식을 요식이나 요식, 아무 식에나 대입을 함으로써 1차와 2차, 그러니까 1번 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두 식에서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거를 하게 되면 1차가 내려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1차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즉 1번 유형의 풀이법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차가 소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시냐면은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능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능형이 만들어졌으면 뭘 할 거라고요? 인수분해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형이 만들어지면 4번 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4번 유형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것은 뭐가 내려왔을 것이다? 1차식이 내려왔을 것이다. 그럼 1차식이 내려왔으면 뭘 할 거예요?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유형 2차에서 능력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번 유형은 2차가 소거되는 경우와 2차가 소거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2차가 소거되는 경우는 1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2차가 소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 줌으로써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서 2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인수분해가 됐으면 여기서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들고 1번 유형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유형이든 3번 유형이든 어쨌든 마무리는 1번 유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쉽다라면 1번 유형에서 나올 것이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면 2번 유형에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끔 출제가 될 것이고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면 3번 유형에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던가 3번에서 2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간다던가 그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학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던 문자 3개, 식 3개짜리 그게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요거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보통 그렇게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일단 앞에 내용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만 낼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2문제를 낼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개념은 없고요. 그냥 각각 유형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알아보셨다라면 각각의 풀이법을 기억을 하시고 그 풀이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근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그냥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뭐 다양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니까 한번 풀어봐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를 뭐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형인 거니까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문제인 것을 숨겨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번 풀어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인 걸 확인하셨으면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3번 유형인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1차와 2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한다라는 거죠. 1차를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함으로써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함으로써 무슨 문자? y라는 문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y라는 문자를 없애줬다라는 거야. 대입을 했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x도 있고 y도 있다라면 그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잘못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을 하시든 대입법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식이 하나, 문자가 하나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풀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3이 되겠고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x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x 플러스 y가 3이고요. x 마이너스 y가 1이었다 칩시다. 그럼 이걸 두 개 더해서 2x는 4. 그래서 x는 2. 이렇게 구했겠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으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얼른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y 값도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나요? 왜 저기서 가만히 있지? 문제가 덜 풀었는데? 왜 y 안 구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왜 문제를 마저 풀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왜 x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지 않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풀이가 아니라 어쨌든 쭉 내려오는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답으로 쓰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답으로 쓰고 문제를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덜 풀었으니까 마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멀뚱멀뚱 한번 있어봤어요. 과연 그 생각을 무슨 생각? x를 구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y를 왜 안 구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고 계실 때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x값 구했으니까 이제 y값 구합니다.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만만한 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 그래서 x에다가 또 2를 집어넣으시면 y가 3이 된다는 것.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또 계속 볼게요. 1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차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를 무조건 y는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얘를 y는으로 바꾸는 게 쉬우면 y는으로 바꾸시고 x는으로 바꾸는 게 쉬우면 x는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y를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그럼 이제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라는 문자가 완전히 소거가 되는 것을 문자 하나가 완벽하게 소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x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대입을 덜 했다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가 돼요. 자, 풀어주시면 2y제곱 플러스 8y인가? 8y 플러스 8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y제곱은 0 이렇게 되겠고요. 소거할 거 소거하시면서 2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8인가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4는 0 돼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구해지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하셨나요? 왜 저 인간이 또 멀뚱멀뚱하게 있지? y를 구했으면 얼른 다시 집어넣어서 x를 구하고 있지 않고 왜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y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x가,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x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서 두 쌍의 연립방 정식의 근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얘를 가지고 이제 1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몇 차? 2차. 얘는 지수가 얼마? 지수는 2. 그러면 차수랑 지수랑 같은 거냐? 같은 거면 똑같이 불렀겠죠? 그쵸? 다른 거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지수라는 것은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니들이 얘를 가지고 1차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여기에 1이 적혀 있으니까 1차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은 차수를 본 게 아니라 지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x 곱하기 x예요. 두 개의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x라는 문자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차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두 개의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2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가지고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x에 대한이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은 x만 문자로 보겠다,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는 x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y에 대한 식으로 본다라면 y만 문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1차로 보실 수 있지만 이 문제 그 어디에서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봐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x도 y도 둘 다 문자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2차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아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꾸신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5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5.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야죠. 어디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제,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냐? 2차와 2차의 연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2차인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도 있었고 세 번째 유형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유형인가 세 번째 유형인가 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이 된다. 뭘 보고 알아보시는 거냐? 뭘 보고 알아보시는 거냐? 능력을 보고 알아보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물론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면서 뭐가 가능해져야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된 식에서 여기서는 y는 2x가, 여기서는 x는 3y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역시 굳이 x를 2분의 y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얘로 하는 게 편하냐, 얘로 하는 게 편하냐, 뭘로 하는 게 편하냐? 당연히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y는 3분의 x 이렇게 끄집어내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x는 3y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x는에 굳이 y는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한 걸 하시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2차식에서부터 1차식이 몇 개? 2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2차식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요거 2개의 연립, 즉 1차와 2차의 연립, 그러니까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는 5. 그래서 1번 유형이 2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y에다가 2x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에다가 2x를 대입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x가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이게 어쨌든 좀 쓸 게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푸는 친구들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깨작거리다가 저기서 좀 깨작거리다가 저기서 좀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되는데 왜?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x값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 x를 들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요 2개의 식을 연립해서 쭉 내려와서 구해진 x값이잖아요. 그럼 이 x값들은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엉뚱한 y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풀이를 하셔서 x가 구해졌을 때 바로 올라가서 y를 구해내실 수 있게끔 식 정리를 이렇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에 x에다가 3y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3y 제곱 마이너스 3y y 플러스 2y 제곱은 5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밖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9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5. 그러면 5y 제곱이 5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들고 쭉 올라간다고. 여기저기 막 써놓지 말라고. 쭉 올라가서 요거 2개 연립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1 넣으면 x는 3,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쌍의 해가 구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마지막에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정말 엉뚱하게 틀려버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식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2번입니다. 2차 연립이죠. 그렇다는 것은 두 번째 유형 아니면 세 번째 유형이다라는 건데 능력을 보시면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2번 유형이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서 x는 y가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y가 여기서는 뭐 y는 마이너스 x 하셔도 되겠고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겠죠. 이것도 y는 x 하셔도 되겠고 x는 y 하셔도 되겠고 뭐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진 1차식 2개를 얘랑 이제 연립을 하겠다. 즉 1번 유형
1번 유형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y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y제곱이 3이 되면서 y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얘를 들고 쭉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되면서 이렇게 순서상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들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면서 3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이니까 y제곱 3y제곱이 3이 되면서 y제곱이 1이 되네요. 그러면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들고 쭉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y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y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x가 이번에 또 플러스 1 되면서 다음과 같이 또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총 4개의 4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중에서도 는 0, 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7번 보죠.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번째 유형이냐,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냐라는 건데 1차와 2차의 연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정리를 하고 1차식을 정리를 하고 얘를 들고 대입을 한다.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k를 넣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x가 소거가 되면서 y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그러면 2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가 몇 개 구해질 거냐면 2개 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y 값을 들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x 값도 2개가 구해지면서 몇 쌍의 해가 만들어지냐면 2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라는 건데 문제에서는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져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y가 몇 개 구해지면 y가 1개 구해지면 그 하나의 y를 들고 들어가면 x가 1개만 구해지겠죠. 그러면서 한 쌍의 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y가 하나만, 즉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개수 보시면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0이 돼줘야, 판별식이 0이 돼줘야 중근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은 0 되나요? 그러면 k제곱이 16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냥 실수 k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모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넘어가고요. 바로 2번 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1차와 2차의 연립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넘긴 거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네.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2kx 마이너스 4x 넘길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 건데 2로 묶어내면서 또 x도 묶어내야 되겠죠.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시고 여기서 x를 구해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x가 2개가 구해지면 2개를 집어넣으면 y도 2개가 구해지면서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x가 1개, 그러니까 중분이 만들어지면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y값도 하나만 구해지면서 한 쌍의 해가 구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x가 안 구해진다라면, 그러니까 허근이 구해진다라면 여기에 들고 들어가면서 y가 허수가 되면서 x, y가 실수가 아닌 허근이 만들어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즉 다음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수가 만들어지면 그 실수를 들고 들어가서 또 실수를 더하고 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근데 x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보셔야 돼요. 실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서로 다른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되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 판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 c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서 두툼한 방향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9번입니다. 자, 9번 드디어 몇 차 2차가 나왔어요. 쌤, 근데 지금까지 저희 2차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쵸. 근데 2차 중에서도 는0이 없는 2차를 보겠다는 거죠. 자, 는0이 없는 2차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은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아래 위로 뺄 거예요. 왜? 2차항을 날리려고. 근데 날리는데 여기에도 2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빼보시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면서 x-y는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2차항이 다 소거가 되면서 1차만 내려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나왔으니까 뭐 할 거예요? 대입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다 대입할 거냐? 여기 위에 있는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보고 2차 중에서도 는0이 없으니까 인수분해는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중에서도 는0이 없으니까 2차항을 날릴 거냐 아니면 상수항을 날릴 거냐라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은 2차항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날림으로써 몇 차를 만들어낸다? 1차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입 들어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y-2로 바꿔주시고 이제 대입이 들어갈 건데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대입을 하신다라면 y-2의 제곱 y제곱 y-2는 1 되겠고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y제곱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y 마이너스 1 2y 마이너스 1 그래서 y가 2분의 1 또는 1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시 집어넣어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나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중에서도 는 0이 안 붙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이 문제는 2차항을 한꺼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제를 좀 볼까요? 유제도 날릴 수 있네. 여기 보시면 2차가 3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는 2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날릴 수 있느냐?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거에다가 2 곱하고 밑에 거에다가 3 곱하고 아래 위로 빼주시면은 2차가 날아가면서 1차가 내려오고 1차 나왔으면 뭐 한다고요? 대입하신다라고. 발전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얘 역시 마찬가지로 2차와 2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수항이, 그 중에서도 는 0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차항을 한번 날려보자 라는 거죠. 요거 봤더니 2차항 날리려고 하니까 밑에다가 2배 하면 요거 날릴 수 있다라는 건데 2차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2차로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2차항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날아가고 일부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몇 차가 내려오냐면 2차가 내려오죠. 요 두 개의 식을 1에 빼보든 저에 빼보든 어쨌든 내려오는 결과가 1차가 아니라 2차가 내려온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2차항 소거가 아니라 뭘 하자? 상수항 소거를 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소거하려니까 위에 식에다가는 5를 곱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상수항이 소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7로 나눠주시고 10을 다시 보시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는 0이 만들어진다. 자, 는 0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인수분해 하자. 그리고 인수분해가 정말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y가 여기에선 x가 마이너스 y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는 0에서 1차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자, 시작은 세 번째 유형이었지만 상수항을 소거함으로써 는 0이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를 한다. 두 번째 유형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의 결과로부터 1차식이 나오니까 그 1차식을 대입함으로써 첫 번째 유형 1차와 2차의 연립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유형에서 출발해서 2번 유형을 거쳐서 1번 유형까지 가게 되는 가장 포괄적인 문제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 문제를 출제하면 1번 유형도 물어볼 수 있고 2번 유형도 물어볼 수 있고 3번 유형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좋다라는 거긴 한데 이 문제가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려우니까 또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과거에 이 문제 유형이 출제율이 그렇게 뭐 많이 높다 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출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1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위의 식에다 대입하시든 아래 식에다 대입하시든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제 가시는 거죠. 여기부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풀이를 하시라고. 그래야 여기서 뭐 x든 y든 구해졌을 때 다시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여기서 구한 x든 y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는 않게 된다. 그래서 쭉 이렇게 쭉 내려오는 풀이 연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